자, 이번 시간은 법 21조의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 212페이지 즉 그 군종장교 편입까지는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돼요. 병역의 종류별로 해가지고 현역서부터 전시근로역까지 쭉 이렇게 나오고요. 운용 조치 및 필요인원 통보, 배정, 지원, 입영, 신체검사 등에서 복무 완료까지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역법이 양이 많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3분의 2 가량은 이 패턴에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위치를 잡으실 줄 알면은 21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또 최초 입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인원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시한 표에서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 놓으실 수 있으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승선근무예비역 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 여기 필요인원 통보에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6월, 7월이라는 것이 출제가 되고요. 배정에서는 정통해서 배정을 누가 하느냐,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개인이 지원할 때는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인원을 결정하여 7일 그리고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5일 이내 관지에게. 결국 이 부분들이 양이 맞는 듯해도 출제 범위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연상을 하시면서 212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 외에 있는 건 이제 가외로 있는 것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병역처분 변경, 뭐 해외 여행, 기타 뭐 저기 보상, 그다음에 전시 특례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여러분들 양은 많아도 그렇게 시험 보는 데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자, 오늘 할 시간이 이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죠.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용어의 정의서부터 한번 보죠.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 한번 큰 글씨로 보겠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것은 선박직원법에 의해서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시사변 뭐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징발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예비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징발을 해가지고 해서 배는 운영할 수 있지만 사람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배 타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체역으로 이제 병역 의무를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역법에서는 배 타는 것으로 해가지고 병역 의무를 대체해주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여기서 한번 털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배 타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해주는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승선근무 예비역. 그다음에 이제 산업기능 요원들 중에서 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병역법 65조에 가면은 삼땡 잡은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굳이 지금부터 알 필요 없고 기억은 해놓으세요. 삼땡 잡은 사람들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승선근무 예비역은 지원 자격이 사부와 현양정 일단 용어를 숙지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산업기능 요원들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본인이 지원해가지고 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또 삼땡 잡은 사람들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간 배를 이렇게 타주면은 이 사람들은 그걸로 병역 의무를 대체한 걸로 봅니다. 물론 군사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군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예비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통적으로 배 타는 기간은 이 3개 부류에 있는 사람 다 3년씩 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몇 명이 필요한지 그 필요 인원 결정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륙량 양칠병, 산업기능요원도 수륙량 양칠병.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승선근무 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은 거의 관리 선발하는 거나 배정하는 거나 필요 인원을 뽑는 거나 그 다음에 복무 관리나 복무 종료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승선근무 예비역은 현역 등의 복무로 들어올 뿐이고 산업기능요원은 보충력의 복무로 들어갈 뿐이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인원 결정도 수륙량 양칠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삼땡 잡은 사람들은 이제 국외왕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 지원 절차도 보면은 승선근무 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은 배추 결치로 관지, 삼땡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은 명시가 병역법에 안 돼 있어요. 그냥 지병장이 선발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배추 결치로 관지, 또 배추 결치로 관지, 다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활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사비나 국가비상사태 시 선박 운용에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금 해운업을 우리가 이제 장려하는 목적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승선근무 예비역은 또 핵심 용어가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이 용어를 잘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산업기능요원에서 배 타는 사람들은 가혹하다 해서 313으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가혹하산 313. 왜냐하면은 산업기능요원은 1년에 3개월밖에 하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9개월은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나 하선하는데 뭐가 문제냐 싶지만, 우리가 지금 1년에 토요일, 일요일 육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그 다음에 휴일 그 기타 공휴일 쉬고, 그럼 3개월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를 3개월 동안 1년 중에 3개월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가혹하다. 근데 왜 더 가혹하다 하냐면, 이 삼땡 잡은 사람들은 6개월을 하선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 3년만 채우면 되는데, 산업기능요원들은 3개월밖에 하선을 못 하고요. 삼땡 잡은 사람들은 6개월을 하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313과 나중에 61613이 이게 헷갈려요. 누굴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핵심 용어를 숙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명이 배를 탐으로써 병역을 대처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명이 계속 비교가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다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선예비역은 현역 등의 복무로 들어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보충력 관점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봅니다. 법 1항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부와 현양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법 21조 2에서 1항에서 보면은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관학교, 부사관학교에서 현역 장교의 과정을 마쳤으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해군만 해당한다 이걸 가지고 뭐 오답을 준 적이 없고요. 대상 자체가 사부아다. 그리고 일반 선원들은 이제 병사 취급을 하는 거죠. 현역 병입용 대상자로서 해양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해양고등학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해양대학교나 해양고등학교. 물론 이제 해양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사부화로 가고 해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부와 현양정 이 사람들 중에서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원에 의해서 편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조건은 사부와 현양정 앤드 항기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선근무 예비역은 면허 관련되면은 직원법, 또 휴가나 뭐 인사 관련되면 선원법 이런 걸로 여기서 구분을 좀 해놓으십시오. 자, 2항은 병적 편입인데 병적은 그냥 그대로 병적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뭐 출제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병적 편입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고요. 자, 3항이 중요한데 3항이 여기서 자, 병장의 역할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물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이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정원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현역, 상근, 동전 소집만 정원이라는 용어가 붙지 나머지는 정원이라는 용어가 안 붙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군에서 필요하는 인원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현역병 필요인원 통보는 총장이 X-2년도 모필병 10월 적성별 다운 다음에 그러면 병결지 도성배 그리고 병정모 12월 지난번에 현역병 필요인원 얘기 들었죠. 그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결정 그 다음에 업체별 배정 인원 결정 이게 병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편입인원 결정, 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건 병장인데 배정인원 확인, 편입 결정은 또 지병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병장, 지병장을 바꿔대면은 말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또 이 업체별 배정인원 결정을 복무 기준을 결정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서 많이들 틀렸어요. 이 문제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배정인원 하고 이제 소집 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복무 기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오답을 줘가지고 많이 틀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인원 결정을 병장이 한다. 그래서 병장, 지병장 바꾸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3항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즉 산업기능요원에서도 이 말이 좀 나와요. 뭐냐면은 자, 잘 보십시오. 편입할 수 있는 인원 결정, 배정 인원 결정 병장이 하죠. 그런데 자, 옆에다 놓고 볼까요? 전산 병역 지정업체 선정일 때 보면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같죠. 편입할 수 있는 인원 결정, 그 다음에 배정 인원 결정이 병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용어가 있고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봤는데 이게 대령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구분을 하시고, 특히 병역법은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해 주듯이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단순히 막 그 부분만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봤던 것도 같고 안 봤던 것도 같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은 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니까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항에서 편입 기준을 이것을 누가 정하냐? 대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 말을 하려면은 그동안 제가 강조드린 거 있죠? 여기서. 자, 여기서 밑에도 있네요. 자, 편입 기준 하면은 이게 다른 데서는 다 병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선 편입 기준 하면은 대령으로 나온다. 그래서 편입 기준 나오면 모두 병장으로 연결된다. 근데 승선 편입 기준 대통령령이다. 다 추리고 이게 고수다 문제예요. 또 판정검사 관련돼서는 병장이 나온다. 그러나 재판정검사나 이병판정검사는 또 대통령령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바꿔되는 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23조의 6 서약서 제출은 이제 최근에 시행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추가가 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그동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뿐이지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서약서를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해운업체장은 이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책임관계를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서약서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관지에게 제출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도 서약서 관련돼서는 관지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여기서 고지는 이 서약에 관련된 고지는 해운업체장이 한다. 이런 건 지병장이 한다라고 바꾸기가 쉽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서약서라고 그러니까 서식이네 해가지고 전산에 가면 서약서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이걸 보고 이 서약서만 보고 서약서 서식이지. 그러니까 국광부령이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40조의 2의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승선 근무 예비역이 얼마만치 필요한지를 국가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만큼 배정해 줄지도 그것은 그냥 임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체의 장들이 추천권자, 즉 해양장관에게 6월 30일까지 우리 얼마 필요합니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장관은 이걸 종합해가지고 7월 30일까지 병장에게, 그리고 병장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충원의 지장이 없는 보험이죠. 정원이 아니고 편입할 수 있는 인원 결정, 병장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업체별로 배정. 결국 누가 이 총원의 범위를 정해주냐? 병장이 정해준다. 그런데 지병장이 확인하는 것은 이제 배정 인원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편입은 이제 지병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병장, 지병장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장은 이것을 가지고 해운업체장에게 니네 얼마만큼 배정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병장이 해운업체장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할지병장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지가 몇 명을 뽑을지 본인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병장은 해운업체장을 직접 상대를 안 한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6월, 7월 정통이에요. 즉 6월까지 알려야 된다. 7월까지 병장에게 6월, 7월 그리고 정은 이 배정, 배정은 누가 하냐? 병장이 한다. 그 다음에 통보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관지를 거쳐서 통보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6월, 7월 정통인데, 이 필요인원 통보는요, 승선 필요인원도 6월, 7월 정통으로 가고,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서 병역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도 6월, 7월 정통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결정할 때도 6월, 7월 정통. 그 다음에 전문대상자라고 있어요. 전문대상자. 전문대상자는 뭐냐면 전문연구요원 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있어요. 전문연구요원은 의무 복무고 의무 복무 전에 지금 박사학위 과정 밟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필요인원 통보를 해주는데 이때도 6월, 7월 정통. 그러니까 6월, 7월 정통을 알면은 4개를 여러분들이 필요인원 통보를 다 잡을 수 있고요. 반드시 지병장을 거쳐서 통보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출제되는 부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기타를 보면은 자, 그 배는 병장이 전사비에 필요한 배를 미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배에 탈 인원들을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때 해운업 분야는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는 100톤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선박은 전부 다 이상으로 나와요. 우리 저 병역법에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아서 수일해오의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선예비역에서는 수일해오의 업체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 연구요원 및 전산에 가면은 배 타는 사람들도 역시 그때는 수산업 분야가 있고 해운업 분야가 있어요. 이때는 5척 500톤 또 해운업은 1호에 5관 해가지고 조금 틀려져요. 기준이.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이 수륙량 양칠병은 물론 승선에서만 적용되는데 이건 하나의 원칙으로 좀 잡아놓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6월, 7월 정통 이거 다출이에요. 아주 다출입니다. 결국은 이제 6월, 7월이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6월은 승선 및 전산의 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 그래서 이게 수일해오의 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 그리고 누구한테 여기서 양장관한테 한다고 그랬죠. 그 양장관이 추천권자다. 그래서 수룡양 양칠병은 양은 양장관이지만 전선에 가면은 또 추천권자가 다 틀려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과를 해서 양장관을 대표로 해서 추천권자는 병장에게 7월 그래서 수륙양 양칠병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정은 배정이다. 근데 이 배정은 배정인원 확인과 편입 결정은 지병장이고 배정인원 결정은 병장이다. 이 부분도 구분하시고요. 통보는 반드시 관할지병장을 거쳐서 통보한다. 그래서 통보에서 병장이 업체장에게 직접 주는 거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승선 필요인원은 관지 거쳐서 해운업체장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전산 가서 병역 지정업체 선정 결과는 추천권자와 지병장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전산 필요인원 통보하는 것은 관지 거쳐서 2명, 전문 대상자 필요인원은 관지 거쳐서 지정장, 다만 자연계 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하는데 뭐 이러면 흑색 글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출제되는 것은 이 관지 거쳐를 생략을 들어가는 것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고수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선 필요인원서부터 전문 대상자 인원 필요원까지 반드시 관지를 거쳐간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항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편입 기준과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 편입 기준과 절차는 일단 필요 인원 통보를 했죠. 그래서 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 6월까지 통보했죠. 그럼 추천권자는 7월까지 병장에게 통보했죠. 그럼 병장은 인원을 결정을 했죠. 결정된 인원을 병장이 관지 거쳐서 해운업체장에게 알려줬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선발이에요. 선발. 그 1항은 다시 한번 사부와 현양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2항이 중요해요. 2항, 3항이 이제 계속 중요한데, 특히 이제 2항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업체들이 이 기준이 정해지면은 이 업체에서 선발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본 편입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서류를 제출하느냐는 부분이에요. 물론 서류는 이제 다 국무부령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해운업체장에게 제출한다. 이걸 지병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오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승선이나 전산 또 다른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지병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것은 없다. 서약서를 제출할 땐 지병장한테 직접 제출하고 기타는 문제가 발생돼서 업체의 장이랑 개인이랑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업체장에게 제출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런 경우에 지병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관할지병장이 업체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능요원들, 그 산업기능요원들 중에서 그 지능올림픽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업체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제외하고 승선 전산에서 지병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거 없다라고 꼭 보시고요. 군종장교라든지 의복군수장교, 보단법수 들어갈 때도 대부분 개인이 병장이나 지병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다 업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업체의 장이 이 인원들에 대해서 내용을 받으면은 자, 인원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느냐?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7일 이내에 관지에게, 이 7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또 선발에 관련돼서 부정이 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5일 전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배정 인원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7일 이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5일 전까지 관지에게 해서 배추 결치로 관지를 잡아 놓으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63회 때 출제됐는데 63회 때 수석하신 부분이 병역법 45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린 건데, 이때에 여기서 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C를 추천 대상자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문은 선발 대상자도 주고 추천 대상자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랑 등 다 똑같죠. 2랑이나 3항이나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서 선발 대상자냐 추천 대상자냐 이 부분을 보고 63회 때 수석하신 분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배추 결치로 간지 했는데 그때 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걸 고르셨어요. 그래서 63회 때 수석하신 분이 이 한 문제를 틀린, 병역 45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린 부분이다를 생각하시면서 배추 결치로 간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항은 이제 관할지병장에게 제출했으면 관할지병장이 이제 배정 인원을 확인하고 편입을 결정하고, 자, 이게 아까 지병장이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배정하고, 이거는 병장의 업무. 그 다음에 배정 인원을 확인하고 편입을 결정하는 것은 관지의 업무.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 놓으세요. 자, 5항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복무기간을 산정하느냐. 당연히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아니면 승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편입을 결정된 날부터. 그래서 때 날로 잡아주십시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는 게, 지난번에 배운 한날 중앙군 통보받은 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 헷갈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병 판정검사 병역 처분 등에서 병역 처분은 이병 판정 검사를 한 날, 그런데 중앙 신체 검사에서 통보를 받은 때 병역 처분을 한다. 그래서 날 때거든요. 근데 여기는 때 날이잖아요.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어디서 한 날 통보받은 때를 봤는데 여기서 또 때 날이 나오니까 이게 날 때였나, 이런 쪽에 신경 쓰다가 또 엉뚱한 데서 틀려요. 자, 니은, 디귿 해서 니은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복무기간 기사는 공통이다.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이다. 누구? 하나만 빼고, 오단법수만 빼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7항은,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즉, 양장관이 말하는 정규교육이라고 그랬죠. 양 장관이 지정하는 정규교육. 이 교육기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알려라. 병장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경 장관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 복무를 보겠습니다. 복무. 자, 승선근무 예비역은 3년간 복무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역병 등의 복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기서 현역병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현역으로 취급을 하는데 관리는 보충역에 관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보충역들은 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3년간 현역 본다. 그리고 이 용어 자체를 하나를 아예 그냥 암기를 하세요.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수일 해오의 업체에서 현역 본다. 이거를 아예 잡아놓으세요. 자, 이 항은 이제 군사교육 소집인데, 군사교육 소집은 누구나 다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쏘는 걸 배워야 나중에 예비역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군사교육을 하는데 2호만 군사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2호만. 2호가 누구예요? 현양정이에요. 사부아들은 이미 사관 생도 과정을 거치면서 군사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현양정,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군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군사교육 소집을 하고, 군사교육 소집 그 기간은 산입해 준다. 누구만 빼고, 보단법수만 빼고 모두 산입해 준다. 사망에서 서약서는 지병장으로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집 해제필, 복무필 모두 대령이다. 이게 또 복무 기준으로 나와서 많이들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행령에서 승선예비역 복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복무. 승선근무 예비역은 복무는 5년 이내 3년간, 나중에 30세까지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어느 업체, 수일 해오의 업체에서 마치면 현역 본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3년간 이걸 좀 꼭 기억하시고요. 자, 2항과 3항은 이제 개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승선 근무에 비해 여기 근무를 하다가 그 한 개 업체에 계속 복무하라는 법이 없어요.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업체가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되거나 폐업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근무 조건이 안 맞으면은 개인이 또 다른 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양어선이라는 것이 1년 내내 배를 타고 나가는 것 같지만 조업이 잘 안 될 때는 원양어선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5년 이내 3년간 그 복무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배가 안 나간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승선근무의 비용은 옮길 수가 있다. 업체를. 그런데 2항에서 옮기는 경우와 3항에서 옮기는 경우와 경우의 수가 틀리다. 즉 2항에서 옮기는 것은 이 사람이 근무 조건이 안 맞아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10명을 여기 있죠. 2022년도에 A 업체 배정인원은 10명이다. 그럼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업체 10명 범위 내에서, 즉 10명 중에서 1명이 이제 소집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1명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능력 있는 선원 다시 하나 새로 공고할 수 있죠. 그러면 승선근무의 비용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망에서 옮기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즉 업체가 휴업, 정지, 폐쇄, 폐업, 감선, 그 다음에 그 노동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고, 직무상 질병, 매각,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업체의 잘못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옮겨줘야 되는데 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옮기면 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정으로 본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10명의 업체를 A 업체가 배정을 받았지만은 배정인원 범위라는 것은 10명의 범위에서를 말하는 거고, 배정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사건에 대한 휴정폐폐 감매직신, 이 부분이죠. 휴정폐폐 감매직신, 이런 경우에 됐을 때는 10명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항은 정상적인 이동, 3항은 불효불급한 이동. 그래서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와 배정으로 본다가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정 인원으로 본다에서는 조건이 또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3호부터 5호까지. 그럼 3호가 뭡니까? 신고. 그 다음에 직무상 질병, 매각. 이 경우에는 관할 지병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승인 절차를 정하는 건 병장이 정한다.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즉 매직신, 매각, 직무상, 신고, 매직신의 경우는 지병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지병장이 정하는 거 병역법에서 하나도 없다. 병장이 정한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휴정폐폐 감매직신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신상변동 통보에서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신상변동 통보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휴정폐폐
수정폐폐 감명소 이후영휴에서 명칭 변경 소재지 감선 이게 동일하고 이동 휴가 영리 휴직 이 부분과 법에서 휴정폐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휴정폐폐 감명소도 어디서 봤고 휴정폐폐 감매직신도 어디서 봤는데 이게 지금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건지 신상변동 통보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자, 매직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직신. 매직신은 매직신을 신고 이동한다. 매직신이라는 게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의 신발 이게 있죠. 이게 만화에서는 여기 이렇게 날개 달린 신발이 있고 이게 조각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 다리에 보면은 뭐 날개 같은 게 있죠, 아마. 이 사람이 이제 헤르메스인데 이 사람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니까 감매직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감명소 휴정폐폐 감명소 그러면 신상변동 통보다. 우리 군에서 그러죠. 감청하였는가 통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감명소 하면은 신상변동 통보다. 감매직신 그러면 이동이다. 이거 구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휴정폐폐 감매직신과 휴정폐폐 감명소 좀 이따가 나오는 신상변동 통보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항과 3항에 대한 이제 서로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숙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에 이 사람들의 복무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무하는 날짜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해서 3년을 따져줄 때는 선언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로부터 하선일 그래서 선언명승하 그 다음에 선언수첩이나 보증서의 하선일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선언수첩이나 신원보증서에는 승선일이 별도에 없죠. 선언명부는 이거는 배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 선언수첩이나 신원보증서는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승선일을 따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언명승하, 선언첩보하로부터 이 사람들을 날짜 기사를 해준다. 그리고 아까처럼 2항이나 3항처럼 이동하여 한 사람은 당연히 합산해준다. 2합. 그래서 선언명승화, 선언첩보와 2합을 잡아주시고요. 자, 5항에서부터 7항까지는 자, 선언법 하면은 인사 분야와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휴가 산입해 주는 거 선언법이다. 부상질병 그러니까 이것도 선언법이다. 그 다음에 영리활동 이것도 징계와 관련된 문제니까 선언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5항에서 선언법에 따라서 휴가 일수는 당연히 산입한다. 이건 아니한다. 이렇게 가끔 출제가 돼요. 또 업무상 부질장은 부상질병 장애는 당연히 산입한다죠. 근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끔 출제가 되고요. 다음에 승선 근무 외 영리 목적 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6항에 따른 기간 외 사용, 즉 하선했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하선했을 때 이 사람들 먹고 살 국리를 또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활동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 복무하는 외 영리 목적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무 기간 중에.
그런데 이게 이제 있다라고 오답도 잘 나오지만은 지금 여기서 단서 조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영리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영리 관련해서 모두 영리 활동은 안 되는데 영리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병역법에서 예술체육용은 영리 활동 인정해 준다. 승선 산입 기간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이 기간 중에 있는 2년 기간에 영리 활동 인정해 준다. 요것은 영리를 잡아 주시고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공통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복귀장이 허락하면은 됩니다. 허락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다른 직무를 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허락해 주는 게 조교는 된다. 나중에 전문연구위원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 규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사복 예체도 물론 복귀장이 승인하면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예술체육요원들은 무슨 금연 홍보 대사니 무슨 캠페인 이런 데에 다른 직무를 또 겸하잖아요. 그런 건 복귀장 승인 시인데 복귀장 승인이 없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귀장 승인 없이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건 조교다. 자, 파랑구방은 공통 적용입니다. 앞으로 제도와 관련된 교육, 그러면 관할 지병장으로 연결을 시키십시오. 외 복무관리, 외 자원관리, 그러면 병장으로 연결을 시키십시오. 이건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 자원관리를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서의 핵심은 병적 기록표와 복무 기록표를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두고 보세요. 자, 병적 기록표는 관할지병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무 기록표는 업체장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병적 기록표는 어디서 나왔죠? 최초에 병적 관리권자에서 나왔죠. 병적 관리권자 3명. 입영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상근, 그는 해당 총장,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 전환복무는 경소해, 그리고 그 외에 기타는 지병장. 그러니까 지병장이 병적기록표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병적기록표는 한 부밖에 없어요. 사본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지가 관리를 하고요. 이 실제로 복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복무기록표, 이거는 업체장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무기록표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해당 기관에서 인적사항, 병역사항, 군사교육 이런 거 적고 복무기록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거 쭉 적는 게 그냥 복무기록표다. 이게 뭐 이제 앞뒷장으로 돼 있는데 뒷장으로 가면은 뭐 보수 변동상, 상벌관계, 뭐 실태조사 언제 받았는데 문제 없다, 뭐 이 정도에서 복무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어느 게 복기표냐, 어느 게 병기표냐, 누가 관리하느냐, 그 부분 관점에서 보시고요. 사항은 외 자원관리, 그럼 병장으로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나머지 부분도 다 비슷한데, 자, 5항은 중요합니다. 5항이 이제 출제가 잘 돼요. 지금 뭐냐면은 이건 앞으로 분5 4가지를 잡아놓으십시오. 분5. 지금 뭐냐면은 승선관리 현황서는 분기 말일 기준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병장한테 보고한다. 누가? 지병장이. 그래서 이걸 승선관연 분5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전문연구요원 등, 즉 전산에 관해서 전산관리 현황서를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서 전산관연 분5가 있고요. 다음에 전산 실태를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병장한테 보고하고
분오가 있어요. 분오. 그 다음에 전문연구원 및 자원관리에 가서 보면 농업 실태에 관련돼 가지고 이 관할 지자체장이 매월 일상 점검하고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이 네 가지에서 이 부분이 15일이 20일 뭐 기타 등등으로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분오 네 가지는 승선관연 분오, 그 다음에 여기 전산관연 분오, 전산실태 분오. 여기 전산실태는 당일이라는 게 붙는다고 그랬죠. 이게 지병장이 병장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아까 농업실태 관련돼서는 월일상 점검하고 지자체장이 점검하고 농업실태 분호인데 이때는 지자체장이 지병장한테 보고한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숙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공부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주 헷갈려요. 다음에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승선 근무 예비역 공부하면서 전산 근무하면서 하이라이트가 신상 변동 통보예요. 신상 변동 통보. 신상 변동 통보는 물론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또 뭐 휴가 가거나 무슨 뭐 그 사람들의 개인 신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관할 지병장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선 근무 예비역 신상 변동 통보도 그렇고 전산 관련돼서 신상 변동 통보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신상 변동 통보 내용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 편입 취소를 시키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원으로 보내느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승선 근무 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 신상 변동 통보는 비슷한데 전산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산이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전산이 이렇게 긴 이유는 전산의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승선 근무 예비역 신상 변동 통보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병역법 공부하면서 신상 변동 통보는 무조건 14일 이내다.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신상 변동 통보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지병장한테, 왜냐하면 지병장이 병적관리권자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병장한테 신상 변동 통보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 예술체육요원들도 공부 많이 해야죠. 이거 보담법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기병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병과 장교들이에요. 즉 옛날로 치면은 5급 고시 패스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계사 같은 경우 국가 고시 5급 통과하면은 각군본부나 국방부 이런 데서 회계장교로 써요. 그럴 때 이제 기본병과 장교라고 그러는데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물론 기본병과 장교는 14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지체 없이지만 중요한 건 병장이다. 병장. 병장한테 신상변동 통보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나중에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신상변동 통보인 듯한데 신상변동 통보가 아닌 게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30일 이상 병가를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거 14일 이내에 통보하면은 범죄 저지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여기에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성매매를 했다든지 뭐 마약을 했다든지 이런데 이거를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하면 이미 신문에 다 나서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때 통보 받아봐요.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병장으로 간다. 신상변동 통보인 것 같지만은 14일로 안 묻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신상변동 통보 여기 정리해드린 내용을 또 따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변동 통보는 승선하고 전산을 꼭 비교를 해주시는데 편입 취소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상변동 통보 내용 중에서 병장에게도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장이 신상변동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병장이 받으면은 지병장이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병장한테도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주요 쟁점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는 관점. 이 관점이 최근에 핫한 부분입니다. 핫한 부분. 그래서 신상변동 통보 두 개 비교해야 된다. 편입 취소가 되는 게 어떤 관점이다. 그 다음에 병장한테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거다.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되는 관점이 내용들이 어떤 거다. 이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승선 예비역 신상변동 통보 내용 보겠습니다. 해고되거나 퇴직된 경우 해태, 승선하거나 하선된 경우 승하, 그 다음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취소, 정지. 그 다음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업체가 휴정 폐폐한 경우 그 밖에 대령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감명소 이동 휴가 이휴 영리 휴가 휴직 그래서 이유영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상변동 통보는 여기 있죠. 해태 승하 취소 정지 취소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휴정 폐폐 감명소 이유 영휴 이 부분이 승선근무 예비역 신상변동 통보사항이다. 그런데 여기에 점선 파란 점선으로 정지를 빼놨죠. 정지를 빼놓은 이유는 이 제가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는 취소되는 관점을 꼭 보라고 그랬죠. 이 파란색 점선 안에 있는 것이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취소 사유. 그래서 취소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안 되면은 현사로 취소하고 현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령으로 가면은 감명소 이유영휴가 있다. 그런데 이제 2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자, 승선 신상변동 통보 이게 전산 승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편입 취소 사유 관점에서 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한 취소 정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이거 취소 사유예요. 다음에 관점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병장에게도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결국 법에서 얘기한 사항과 125 사항, 즉 이게 뭐냐면 휴정 폐폐 감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 병장에게도 통보해야 된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전산 가면은 휴정 폐폐 미치부 명소 사후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7일 이내 병장. 이때는 추천권자에게도 통보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요즘 핫한 부분들이에요. 시험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 부분을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편입 취소 사유는 여기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관지가 병장한테 통보해야 되는 게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또 전산에서는 업체장이 7일 이내 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는 거 청색이다. 관지가 7일 이내 병장한테 통보하는 거 청색이다. 그러니까 전산은 7일 이내 추천권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같고 병장한테 관지가 통보하는 것도 같죠. 휴정 폐폐 미치부 명소 사후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잘 암기를 하셔야 시험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출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냐면은 전산의 신상변동 통보돼야 하는 사항이다. 여기서 지정업체장이 관할지병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몇 개이고 하면은 지정업체장이 관할지병장에는 다 통보를 해야죠. 다. 그런데 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아까 미치부 명수 사후치 휴정 폐폐 해가지고 부도 휴업 그러니까 휴업 정지 이런 거니까 지병장한테 5개 추천권자에게 2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시된 내용을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의 출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상황형으로 났어요. 여기서 지금 가항하고 다항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보시고, 이제 여기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B씨가 영용 사건에 연루되어 기관서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신상변동 통보 사항이죠. 근데 10월 1일에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장이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냐면 10월 16일. 그러니까 14일 이내 통보를 해야 되는데 15일이 돼버렸죠. 이러면은 벌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칙이 얼마가 가느냐? 원래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인데 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답인 것 같죠. 그런데 또 여기다 함정을 줬어요. 나항의 상황은 동원령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항 이거는 6개월 앤드 2분의 1이 추가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벌칙이 가면 여러분들이 벌칙에서 전사비 상황이 되면은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니까 장기가 6개월이죠. 여기에 2분의 1 추가니까 9개월, 3개월 추가해가지고 9개월. 이렇게 해서 출제된 적도 있어요. 난이도 높죠? 여러분들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쉽게 날 걸로만 생각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출된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다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시험들은 합의기간이 5분의 4였어요. 5분의 4. 5번 시험 보면 4번은 합의기간이었고 시간이 부족해서 막 난리를 쳤고 한 번은 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울 때를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시행규칙이지만 좀 특이해요. 신상변동 통보를 받으면 병기표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명부에 정리한다. 이게 좀 특이해요. 전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취소 부분이 옵니다. 취소 부분. 승선근무예비역 취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취소되거나 정지가 아니에요. 취소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 이 부분이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서 취소 5년 이내 3년간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어차피 복무가 3년이니까. 그래서 취소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로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이 항에 대해서는 편입자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현사로 보내라. 그러나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용으로 보내라. 그래서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모두 사로. 이거는 예외 없어요. 모두 공통입니다. 육미를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편입 취소된 사람은 다시 편입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또 전산에서는 없어요. 또 전산에서는 이 말은 있어요. 현사로 가야 된다는 말은 있는데 다시 편입하여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또 전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걸 잘 기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아주. 자, 시행령 40조의 7은 역시 복기표와 병기표를 구분해라. 관지는 취소하였을 때는 해운업체장에게 통보. 왜? 복기표를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서 잡아서 복기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해운업체장은 복기표를 지병장에게 송부. 그러면 관할 지병장은 이것을 편입되기 전에 지병장에게 병기표를 송부. 그러니까 복기표, 병기표 이거 바꾸는 것에 주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편입되기 전에 지병장한테 보내야 이 사람이 현사로 보낼 수 있죠. 현사로. 자, 계산식은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계산식 한번 하나 해보고 가볼까요?
자, 해군으로 이제 통상 가요. 이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그러면 종전 복무 기간이 3년이니까 36개월이죠. 예를 들어 복무한 일수가 이게 좀 잘못됐는데 18개월이다라고 하면은 종전 복무 일수 36개월. 그리고 해군에서 복무할 기간 26개월. 이걸 다 계산할 필요 어떨 땐 해야 되겠지만은 복무한 일수가 18개월이면은 종전 복무에 0.5를 한 거죠. 그러면 해군 복무에서 0.5로 가면 돼요. 그럼 13개월로.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거 다 놓고 계산하다간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태조사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요, 이번에 조금 많이 보강이 됐는데, 과거서부터 실태조사는 관련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실태조사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가끔 가다가 한번 출제가 되면은 관점이 항시 동일한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것을 초점으로 출제를 거의 해요. 이거를 조사는 지병장, 정하는 건 병장.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이게 좀 추가돼서 조금 오답 포인트가 넓어지긴 했어도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사는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승선 예비역 실태조사와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이나 보담법소 실태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먼저 승선 예비역 실태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양장관은 매년 운영계획 수립하라. 이게 전산으로 가면은 전산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면 그땐 중앙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라. 또는 복기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통은 매년이죠. 그러면 관지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로 가면은 틀려지는 게 연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재량 규정으로 바뀌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이제 추가되는 게 해외 근무, 원양어선 타고 나가면 이런 게 많죠. 이런 실태조사가 어렵죠.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추가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사를 누가 합니까? 지병장이 한다. 그리고 뭘 정하는 거 있으면은 병장은 부실하거나 인권 침해에 관련되거나 이런 거 뭐 배제하거나 이런 거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것은 병장이다. 그러니까 조사는 지병장, 정하는 건 병장. 이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세요. 자, 이번에 23제 후 사망이 추가됐습니다. 내용은 다른 건 없고 인권 침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동하여 승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병장이 조치한다. 지병장.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지병대령 이동이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인권 침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무원 등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정리만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을 수 있도록 비교하겠습니다. 자, 승선은 대령 매년 운영계획 수립하라. 누가 양장관이. 그런데 사회복무원 등으로 가면 중앙장은 대령 매년 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승선에서는 대령 실태조사하라 연 1회 이상. 사회전산 대령 실태조사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어차피 이것도 가면은 매년이기 때문에 이 매년은 크게 뭐 연일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하라고 여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사는 지병장, 정하는 건 병장. 조사는 지병장, 정하는 건 병장. 그리고 승선에서는 부실 인권 침해 여기서 안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 병장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용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라는 거고요. 보단법수로 가면은 약간 틀려요. 보단법수는 거기 중앙장들이 대부분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그러다 보니까 병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장이 하는 걸로 하는데 보단법수는 지병장이 안 해요. 여기는 병장이 하는데 합동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63회 때의 실태조사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때도 그 강의를 시험 직전에 강의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실태조사는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출제가 되면은 조사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 그 해 시험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1항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복무 및 관리에서 이 말이 원래 원문에 없어요. 이게. 그 복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은 및 관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옳지 않은 건 오케이 하고 여기다가 딱 답을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답은 조사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그리고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 나오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국에는 대령에 따라서 조사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이 관점에서 이 대령을 병장으로 바꾼 건데 이거를 그거는 대부분이 못 보고 대부분이 봤어요. 제 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 용어 하나 요거 잘못됐다는 거에 그냥 여기에다 오답을 치고 그냥 가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기억이 제가 오래 남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일반 사지선다형은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들이 오타를 낸 것 같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처음에 최초에 제가 이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오타인 줄 알았어요. 오타인 줄. 그런데 나중에 매회 보니까 거의 매번 일반 사지선다형은요. 여기서 이런 거에서 약간의 변형을 줘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장은 뭐냐면요. 설명 중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것도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가서 따지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병장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사나 숫자나 사람에서 오답 나오는 게 가장 옳지 않은 답이에요. 이게 생략됐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사지선다형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 고를 때 무조건 그냥 탁 고르시면 안 돼요. 거의 매번 이런 식의 일반 사지선다형은 오답을 줍니다. 자, 시행령은 자, 이거는 뭐 그냥 대략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냐? 산지제다. 산지제. 그런데 이게 사회복무용으로 하면 명산지제가 돼요.
거기는 이제 명부 작성의 기준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명부가 들어간다. 그 차이만 좀 보시고요. 이 항은 필요인원 반영을 할 수 있는 추진실적평가 필요인원 반영은 누가? 양장관이, 통보는 병장에게. 이 관점에서 보시고, 실태조사 범위는 신자선서인 정도 잡으시고, 정기와 수시에서 조사 지병장 이 관점에서 보세요. 5항과 6항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극 협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태조사는 지병장, 당연히 보고는 병장, 평가 지병장. 그런데 정하는 것은 병장. 이 관점에서 보시고요. 또 시행규칙에 가서도 정하는 거 병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복무기간 만료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자, 이 공식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 상근 10만, 전환 1510, 승선 101. 그래서 만료되는 날의 전달 10일, 10, 그리고 만료되는 날의 1일, 그래서 101. 여기서 특이한 것은 관할 지병장이 지병장과 해군업체장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병장이 누군가 복무 만료될 때 플러스 지병장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승선, 전환, 그 다음에 전산, 보담법수. 여기는 지병장과가 꼭 들어가야 돼요. 후보생은 이거는 만료될 때가 아니고 편입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도 지병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승전 전보, 승선 전환 전산 보담법수는 지병장과 누구에게 알려줘야 된다 해서 지병장과가 꼭 들어가야 된다. 왜? 지병장한테 알려줘야 이게 거주지 지병장이죠. 이 사람이 뭐예요? 예비군을 편성하잖아요. 예비군을 편성. 그래서 지병장 생략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는데 상당히 고수다 했어요. 그래서 고수들도 상당히 신경 쓰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같이 좀 꼭 보시고요. 이 사망은 좀 특이하죠.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같아서는 만료된 다음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데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좀 하루가 겹치지 않나 그러는데 24시로 보십시오. 24시로. 00시로 보시는 게 아니라 24시로 보십시오. 그리고 간지는 나중에 만료되면은 병기표에 정리한다. 그리고 명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이게 복기표에 정리한다. 이렇게 안 나오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승선 좀 길었죠? 길어도 이게 한 번에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개념하고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요약 강의를 한다면은 결국 6월, 7월 정통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추 결치로 간지 또 편입인원 결정 병장 배정인원 확인 편입 결정 지병장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휴정폐폐 감매직신 이 용어가 헷갈리는 거 신상변동 통보랑 헷갈리는 거. 그 다음 신상변동 통보에서 여기에 있는 해태 승하 취소 정지에서부터 여기 이유형유까지 이 중에서 취소되는 게 뭐냐? 취소 5년 이내 3년간 30세까지다. 그리고 분오 잡는 거.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